네이버와 함께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결산 설명회.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 요구와 관련해 네이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当社は LINE ヤフーからの強い要請を受けまして、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や事業戦略の観点でネイバーとの資本の見直しについて協議をしております。 이어 지금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며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애초 7월 초 협상 타결 목표를 잡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업무 위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네이버가 적극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 네이버가 소극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ネイバーさんも積極的にそこは前向きにですね協力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今回の LINE ヤフーの発表がやっとできた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소프트뱅크 측의 발표에 네이버는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가진 지분 구조를 소프트뱅크가 과반이 될 수 있도록 자본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사내 이사 중 네이버 출신이자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를 라인 야후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두 차례 행정 지도를 앞세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추출 시도는 적극적이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等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 정부의 기세를 등에 업은 라인 야후는 네이버를 노골적으로 흔들어댔습니다. 我々からの要請内容で言いますと、おっしゃる通り、ソフトバンクがマジョリティを取る形での変更というのが大前提となります。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신중 모드였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모두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데 머물렀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정부가 원론적 입장에 머무는 사이 네이버 추출 시도는 일본 정부의 구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국인 이사가 물러나게 되면서 라인 야후 이사회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라인 야후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뒤늦게 네이버도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의 두 차례 행정 지도를 포법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합니다. 나아가 정부가 이번 대응에 소극적일 경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서비스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일본 내 가택연금 중이어야 할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레바논에 나타났습니다. 곤 회장은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혐의로 일본 검찰에 구속된 뒤 천문학적인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 중이었습니다. So that's why I'm telling you this is political. This is political. I am innocent of all the charges, all of them, and I can prove it. 영화 같은 일본 탈출로 알려진 이 사건의 배경에는 사실 르노와 닛산이 합작한 법인과 관련한 경영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르노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프랑스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해외 법인 중에서 프랑스 기업의 지분이 많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라 이거 나오게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당국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배임 혐의로
몰아간 다음에 오히려 르노 지분을 빼앗아 오는. 일본 정부가 단순 행정지도라며 네이버 측을 압박한 것이 절대 경영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소유한 A홀딩스가 지배하는 구조로 공동 경영을 해왔습니다. 만약 일본 측 요구대로 지분을 조금이라도 넘기게 된다는 건 곧 경영권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애써 키운 기업을 고스란히 일본에 넘긴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과거 르노 닛산 사태 때도 프랑스 대통령과 서구 언론의 공격에 꿈쩍 않던 일본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経営権といった視点から資本の見直しを求めたものでないことは、これもご質問の中で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通りであります。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일 외교 분쟁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가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기술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노조가 걱정하는 건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계열 직원 2,500명의 고용 불안입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노력도 넘어가는 것 플러스 구성원 자체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네이버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기울어진 노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압박을 해제시켜줘야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지분 전량 매각이나 일부 매각, 현상 유지가 거론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부분적인 매각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향후에 결국에는 소프트뱅크에서 본인들의 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동남아 사업권은 좀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서 계속 네이버가 그 일본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내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이버가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분 매각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후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가 조치보고서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를 충분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배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어떠한 압박을 느껴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조치나 의사에 반하는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等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처럼 일본 정부는 행정 지도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 관계 재검토,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한 지분 관련 압박을 공식화했습니다. 3월 5일에 이어 4월 16일까지 두 차례나 자신들의 의중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란 표현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 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통령실도 지분 매각이란 표현이 없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하지만 여권 안에서도 정부가 네이버 뒤에 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야당 또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마디 한 것들 보면 지분 매각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과기부 차관이 총무성의 행정지도 공문 자체를 읽어봤을까? 읽어본다면 그 구절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네이버 내부에서도 정부의 확실한 맞대응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면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기업 간 경영권 다툼에 일본 정부가 불쑥 끼어든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 그리고 임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를 총리 관저로 불러 함께 면담했습니다. 부임을 앞둔 대사를 총리가 따로 집무실에서 만난 것은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전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 내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까지 밝힌 상황.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이버의 지배적 자본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再発防止、適切な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やはりそのような委託先との支配的な関係とかは逆行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も含めて 라인야후는 지난 8일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완전히 종료하고 자사 중심의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오는 7월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정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완강한 만큼 갈등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이버가 오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내용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인한, 그러니까 일본의 압박으로 인한 지분 매각은 피하게 된 겁니다. 다만 라인 지분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 역시 확고한 만큼
매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게다가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이전부터 라인야후 매각을 고심해왔습니다. 일단 시간을 번 네이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 여부를 포함해 협상 전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지분을 팔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 사업에서 받을 불이익입니다. 라인 망가가 일본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로 잘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태클을 걸거나 발목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모 회사인 네이버의 매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분을 판다면 사업상 얼마나 유리하게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타결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된 기술, 인력, 그다음 데이터 이게 다 일본으로 완전히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가 뭐 사업이라든지 이걸 이어나가려고 해도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라인야후한테 의존하는 바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한국 법인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 우려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앞서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연 직원 설명회에는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 우려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라인플러스는 임직원들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일단 시간을 벌긴 했지만 셈법이 복잡한 만큼 지분 매각 협상은 장기전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